안녕하십니까. 독고구음입니다. 이번에 5월 16일 날 강의한 내용을 오늘 5월 24일 날 새로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브람스의 사랑입니다. 브람스가 평생 클라라만을 사랑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브람스 사진입니다. 상당히 꽃미남입니다. 젊었을 때는 브람스를 언급하면 나타나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그 브람스가 20살 때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가테 폰 지볼트 25살 전후, 그리고 베르타 파버는 26세 전후, 율리 슈만은 36세 전후, 그 다음에 오틸리에 아우어, 헤르미네 슈피스, 알리스 바르비,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 폰 헤어 초켄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람스를 이야기할 때 일단 독일 지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브람스가 태어난 함부르크 지역, 여기에 상당히 북위 한 52도쯤 되는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북위 38도, 38선 그 정도니까 북위 52도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베를린이 이쪽에 있고 폴란드 바로 옆이고, 그 다음에 브람스를 이해할 때는 데트몰트하는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게팅킨 지역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브람스가 신세를 진 슈만, 클라라가 활동한 지역이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düsseldorf입니다. 대충 이런 지역에서 슈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바거너, 리스트가 뉘렌베르크, 뮌헨, 바이에른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많은 곳 비스바덴과 바덴바덴이 휴양하는 지역들입니다. 일단 브람스가 맨 처음 만난 어떤 연인적인 여인이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 브람스보다 11살이나 많습니다. 그때 이 20살 때 브람스가 슈만 저택을 방문하면서 클라라 슈만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브람스는 평생 13곡 정도를 헌정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클라라 슈만의 사진, 말년에 클라라의 사진입니다. 이건 그림이고 사진입니다. 클라라 슈만, 클라라는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면은 독일 이유되기 전에 독일 백마르크에 그림이 얼굴 사진이 실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신사임당 이상의 수준입니다. 클라라, 요거가 슈만, 브람스입니다. 이분들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부모 사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17살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을 나와서 음악가로서 활동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어머니는 그 여관을 하고 있는데 집안이 괜찮습니다. 단지 이 여자는 소아마비가 가고 다리가 좀 짧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브람스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7살 차이 나는데 채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브람스가 나게 되었습니다. 브람스가 슈만 집에서 그 클라라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대개 1853년 9월 말에 만나서 11월 초에 떠났기 때문에 대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다음 해에 슈만이 정신병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 전에 2월 달에
라인강이 뛰들어 자살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만남 이후로 그 브람스가 이런 휴먼의 정신병 입원하고 나니까 클라라 가정을 돌보게 되는데 그때의 사랑의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54년도에 정신병에 입원했는데 56년도에 휴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클라라가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기 친정엄마 집으로. 그래서 한 2, 3년간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동한 열정적으로 사랑을 좀 추구했는데 근데 슈만이 죽고 뭐 그런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브람스는 음악을 위해서 슈만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 여자 클라라 같은 경우에 혼자서 대외 활동을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여자들은 여기서 여자들은 상류층 여자들이 무슨 활동을 할 때 남자가 옆에서 동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많이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서 수근수근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클라라는 브람스의 도움 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식들도 많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는 일생 동안 클라라에게 13곡을 헌정했는데 그 중에서 뭐 작품 번호 2번 피아노 소나타 2번, 다음에 작품 번호 18번 현악 6중주 1번 뭐 이런 것들을 헌정 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곡 비의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 비의 노래 소나타는 바이올린 곡이고 가곡은 비의 노래입니다. 이렇게인데 그거는 이제 비의 노래 소나타는 요하임에게 헌정됐고 가곡 비의 노래는 클라라에게 헌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일 끝에 클라라가 죽을 때쯤에 이제 4개의 엄숙한 노래를 작곡했는데 클라라를 위해서 근데 헌정은 다른 사람한테 헌정을 하게 됩니다. 현악 6중주 1번 작품 번호 18번인데 이것은 이제 낭만시대의 작품으로 브람스가 이제 한 26, 7살 때 작곡하게 됩니다. 소연은 요하임 4중주단이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악 6중주는 현악 4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에서 비올라와 첼로가 한 개씩 더 추가되게 됩니다. 왜 현악 6중주냐 하면은 현악 4중주는 이미 하이든이 시작해서 베토벤이 워낙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브람스가 현악 4중주를 쉽게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현악 6중주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현악 4중주도 발표합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빌려보면은 현악 6중주 1번 1악장은 뭐 수비레트의 느낌이 나고 2악장은 가요풍이 나고 3악장은 베토벤의 느낌이 나고 그런 분위기가 풍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악장은 논도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악장은 원래는 주제와 변조라는 단순한 제목이 붙어 있고 뭐 클라라에게 악보를 보여주고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1860년에 클라라의 생일날 이거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곡에 담긴 브람스의 클라라를 향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고 브람스의 눈물이라는 부제로 부르게 됩니다. 작품 번호 18번 현악 6중주 2악장 브람스의 눈물은 27세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들어보면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떠나는 나그네의 심정 이런 비장함이 들어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1848년이면 되게 브람스가 1833년생이니까 15, 16 그 시기인데 1848년은 그 유럽에서 혁명의 해라고 합니다. 프랑스 2월 혁명, 뭐 독일은 3월 혁명, 드레스덴 5월에 봉기가 있었고, 그다음 폴란드, 헝가리, 덴마크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혼란의 시기입니다. 1848년 여기 지금 브람스 이야기 하지만은 1848년 혁명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그 슈만과 비슷하게 활동하던 프랑스 쇼팽이 영국으로 갔다가 돌아서 뭐 죽게 됩니다. 몇 년 뒤에. 그 정도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쇼팽도 영향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예인으로서는 아가테 폰 지볼트라는 예인이 있습니다. 이제 브람스 25살 때 1858년에 이제 괴링턴 대학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여기에 이제 괴링턴 대학 교수의 딸이 아가테 폰 지볼트입니다. 머릿결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예쁜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제 둘이 공공연한 비밀 약혼을 했다. 뭐 약혼했는 거 다른 사람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를 끼고 다녔고 요제프 요하임 그러니까 브람스하고 친한 요제프 요하임은 이 아가테 폰 지볼트를 표현하기를 아마티의 바이올린에 비운다. 뭐 유명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리가 좋은 저런 머리카락을 날리는 소녀 손을 잡고 달린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가테 폰 지볼트 선생님입니다. 브람스가 손에 여기 보면은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를 끼고 약혼 반지를 끼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 약간 시간이 지나서 브람스한테 볼 보고 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면은 이제 공식 결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막상 돌아오고 있는 브람스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미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미리 그 아가테에게 사랑하지만 나는 속박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속박당하기 싫다. 이렇게 편지를 아가테한테 주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가테는 자존심이 상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먼저 약혼을 파혼하게 됩니다. 이 편지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은 상처는 10년이 지나서 그렇게 회복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프랑스는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고 초연함에 조금 어려워서 실패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아가테에게 약혼 청혼이 못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테는 5년이 되었어야 브람스를 용서하게 되고 브람스는 1864년이면 거의 뭐 30살쯤 되어서 이 현악 6중주 2번을 아가테에게 헌정하면서 나는 나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뭐 적금 번호 12 아베 마리아를 적었습니다. 뭐 유명한 아베 마리아 많은데 이 브람스의 아베 마리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OP 적금 번호 12번, 13번은 그 시기에 뭐 작곡했다는 것이지 헌정하는 건 아니고 아가테에게 헌정된 곡들은 14번, 19번, 20번, 그 다음에 36번 등입니다. 이 36번은 현악 6중주 2번으로 참회록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아가테 6중주 혹은 참회록으로 이야기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악장의 경우에 아가테 폰 지볼트의 연애 감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인으로서는 베르타 파버가 이야기됩니다.
베르타 파브는 또 베르타 포롭스키라고도 이야기됩니다. 요거 붙이기도 하고 요거 붙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빈 목사의 딸인데 함부르크에 이제 뭐 학위라든지 어떤 연구를 위해서 왔다가 함부르크 일성합창단에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브람스 26살 때 베르타 23살인데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함부르크 일성합창단으로서 있다가 브람스하고 친하게 되고 약간 사랑의 감정을 지게 됩니다. 되게 이제 B는 남쪽이고 따뜻하고 활발한 지역이고 그 함부르크는 거기가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뭐 안개 많이 끼고 북위 52도지만은 우리나라 북위 52도보다도 좀 따뜻하면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다 무뚝뚝하답니다. 근데 이 빈에선 23살 베르타가 좀 귀엽고 활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브람스가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브람스가 빈에 진출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막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겠죠. 뭐 그렇지만은 결혼한 건 아니고 베르타는 이제 빈으로 돌아가서 아기도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했습니다. 브람스는 그 베르타가 둘째 아기 출생했을 때 자장가를 헌정하게 됩니다. 브람스 자장가의 탄생 배경을 인터넷 쭉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결론은 브람스가 여러 가지 이제 베르타 파브가 좋아했던 왈츠 선율, 그러니까 빈에 있던 왈츠 선율을 갖고 와서 뭐 작곡을 그렸고 오스트리아 민요를 또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의 이상 불빛이라는 그 민요 가사를 이제 이용해서 자장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가 그 유럽이 많이 혼란한 시절이라서 그 유럽 전체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러는데 이때 만드는 프랑스 자장가가 미국으로도 퍼지고 유럽으로도 퍼져서 그 아주 유명한 자장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러 음악에 보면은 뭐 이상한 어린이 이상 불비릭하는 그런 그 가곡이 있는데 그것은 1805년에 독일 시인 아힌폼 아르닌과 그 클레멘스 브란타로 이런 사람들이 만든 민요집에서 이제 그 말러가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맨 그 내용에서 이제 이 자장가 내용을 채택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 어린이 이상 불빛이 전체 민요를 다 채로 썼기 때문에 그 브람스가 사용한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람스의 노래가 인기가 좋아지자 원래 1절만 있었는데 2절로 늘렸다고 합니다. 2절 가사는 독일의 작가 게르 시르가 만든 독일 어린이 그림 동화에서 가져와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자장가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뭐 헷갈리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긴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젊을 때 브람스고 45세 이후의 브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의 알렉산더 바우만이라는 사람의 빈풍의 왈츠 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어떤 우리나라 어떤 분들의 평론인데 이제 음악이 왈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짝이 놀 때 이 노래를 헌정하게 되는데 브람스는 헤어진 여인에게 한참 있다 곡을 헌정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람스가 이미지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좋게 보는 사람은 관리를 잘한다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뭐 지한테 나쁜 건 다 없애는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인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희낙 사정주 이식국을 뭐 파괴했다, 이것도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가테가 헤어지고 나서 5년 후에 36번을 이제 헌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뭐 클라라에게 준 연애 편지를 태워버리라고도 했는데 이거 안 태우고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라 말년에 클라라 몸이 안 좋았을 때 그 뭐 좀 위로의 차원에서 진 4개의 음속한 노래, 저 클라라를 위해서 짓는데, 뭐 헌정은 클라라한테 한 게 아니고 친구 막스 클린거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타 만났을 때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브람스는 대단한 약간 꽃미남인 사람이었습니다. 브람스는 흔히 클라라에게 나는 음악을 통해서 말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여인으로서는 율리 슈만입니다. 이름에서 봤듯이 우리 로베르토 슈만이 있고 클라라 슈만이 있고 율리 슈만 딸입니다. 1869년이 되면은 브람스가 36살이 됩니다. 그때 12살 차이가 나는, 그러면 그때 이미 24살이 된 율리 슈만이 이제 거의 상당히 예쁜 아가씨가 됩니다. 이 율리 슈만은 클라라의 딸들 중에서 제일 엄마를 닮아서 제일 예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엄청난 미인, 푸른 눈과 창백한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율리 슈만의 동생인 오이게니는 하얀 얼굴에 하늘처럼 파란 눈, 섬세한 머릿결은 황금처럼 빛났다. 단번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예뻤다고 합니다. 율리 슈만의 21세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유럽에서 사진이 활성화된 건 대개 1840년, 45년 그 전으로 사진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쇼팽도 마지막 사진이 남아있거든요. 인터넷 찾으면 쇼팽도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36살 된 어느 순간에 브람스가 갑자기 율리 슈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해서 속으로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한 음악이 작품분 50연 사랑의 노래 왈츠입니다. 이것은 성악 사정주와 피아노 이중주로 되어서 6사람이 연주하게 됩니다.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 피아노 2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열 몇 개의 짧은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처음에 뭐 동네에 소녀들, 특히 여인들, 소녀들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막 놀리니까 나를 놀리는 사람은 내가 말 못하게 패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내는 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가사는 1번 말해봐야 아가씨 귀여운 있고 2번 3번 동네 여인들 나는 벌써 중되었지 여인들의 숨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6번 그래서 이제 9번 9번째 노래 같은 거 보면은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열쇠를 빗장을 10개라도 잠을 설치해놓으면 내가 깨부수겠다. 뭐 아주 대단한 결심입니다. 내가 지금 여소녀를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놀리는데 그러지 말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자물쇠를 만들어서 입을 다 자물쇠로 잠그겠다 이런 얘기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랑이 된 얘기입니다. 여인에게 이제 키스를 사랑해줘, 뭐 키스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의 구덩이에 빠졌다, 뭐 그런 식으로. 당신을 그립니다. 이렇게 샌드아트 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는 21살의 율리 슈먼인데 여기 23살의 율리 슈먼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율리는 기력이 걸려갖고 몸이 안 좋아서 이탈리아로 요양을 갔는데, 이탈리아 요양 간 지역에 갑자기 예쁜 독일 아가씨 보고 낚아채서 약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약혼에 관해서 집에 이런 뭐 남자라고는 브람스밖에 없기 때문에 브람스와 상의하게 됩니다. 그때 브람스가 지금 좋아하려고 하고 있는데 클라라는 몰랐기 때문에 브람스하고 상의한다 보니까 브람스 충격을 받아서 너무 황당하니까 클라라가 아예 당황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클라라가 나중에 적은 글에 보면은 브람스가 놀라는 거 보고 또 너무나 자기가 당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리는 몸이 약해서 아기 3명 낳고 결혼한 지 2, 3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52, 작품번 52번은 혼자 짝사랑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사랑의 감정을 했고, 53번은 이제 율리가 결혼한다 하니까 축하는 의미로서 뭐 브람스가 작곡가니까 노래를 한 개 작곡해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클라라에게 자기 신부에 대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곡을 줍니다. 이 곡은 원래 게테가 이제 옛날에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써서 히트했는데, 독일의 어떤 청년이 소설도 읽고 자기도 지금 여자한테 차여서 괴롭다고 하면서 이제 괴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괴테가 그러면 나랑 같이 그 하르츠 산에 여행이나 가자 해서 괴테랑 그 실연한 청년 프레칭이랑 함께 하르츠 산에 가서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괴테는 겨울 하르츠 산 여행이라는 12연의 시를 짓게 됩니다. 브람스는 이 중에서 5, 6, 7, 3년을 발췌해서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음악이 좀 슬프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노래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최초 노래 부른 사람은 폴린 비아르도고, 이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은 요하임의 부인 아말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브람스의 예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오틸리에 아우라고 합니다. 오틸리에 아우인데 남편과 결혼해서 오틸리에 에버너 아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브람스도 빈에 왔기 때문에 빈여성 합창 단수 불안 결혼할 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중에 클라라에게 이야기 되는데, 이 1864년에 이제 이 오틸리에가 다른 사람에게 청혼을 받은 줄도 모르고 브람스도 프로포즈 할 뻔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6번, 6번째 헤르미네 슈피스라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찾으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헤르미네 슈피스. 그러니까 1884년이면 50살 때 26살 여자 알토입니다. 연주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헌정곡은 작품번호 96번 죽음 그것은 선선한 밤이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죽음 그것은 선선한 밤이요 좀 내용이 애매한데,
이때가 낭만파 시기인데 낭만파 사람들은 삶은 쨍쨍한 대낮에 뭐 뜨거운 햇볕 아래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거고 밤에 대해서 죽으면은 그는 선선한 밤에 죽음이 시원하게 쉰다 이런 좀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파 되면은 죽음에 관한 사실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런 꽃들이 쳐다보나 이런 여러 가지 단편 가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7번은 이제 나이팅게일, 베이유에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해에 이제 비스바덴에 이제 슈피스가 비스바덴으로 온천에 휴가 갔을 때 브람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에 이제 교향곡 3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교향곡 3번은 명곡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슈피스는 브람스의 열정을 잘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판사와 결혼하고 이제 은퇴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그 다음에 사실 급사하게 됩니다. 36살의 나이로.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사랑 중에 하나인 이제 알리체 바레비라는 사람입니다. 뭐 알리체가 좀 이상한데 영어로 읽으면 그냥 앨리스입니다.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더랜드 앨리스 같은 그 앨리스입니다. 알리체 바레비 독일어 읽을 때 알리체 바레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리체 바레비는 57세 때 만난 알토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마지막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이런 총각 작곡가의 말년을 밝게 해준 플라토닉한 우정.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던 헤르미네 스피제와 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꿈꾸는 듯한 검은 눈을 가진 이탈리아의 미인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게 알리체 바라비의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이거 뭐 같이 다니면서 1892년에 비엔나에서 길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브람스, 앨리스. 브람스 키가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람스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알리체 바라비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모데나에서 바이올린으로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브람스는 베니스 주변에서 바라비와 동행도 하고 결국은 뭐 플라토닉 러브를 한 관계로 알리체 바라비는 1894년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고별 콘서트를 하는데 이때 브람스가 이 반주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그 바르비의 전곡을 다 반주했다고 합니다.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여인들 다 제외하고 브람스가 죽었을 때 운구 행위를 따라간 유일한 여인입니다. 여기 이제 고별 연주 독창할 때 브람스가 반주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엘리자베트 8번째 엘리자베트 폰 헤르 초겐베르그가 있는데 이 사람은 7번까지 계속 뭐 나이 순서로 왔는데 그건 아니고 1847년생으로 브람스보다 14살 적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하노버 대사를 지냈으며 예전에 쇼팽에게 좀 변호를 배웠다. 쇼팽의 제자. 엘리자베트는 황금빛 머리카락에 푸른 벨벳을 입은 날씬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트를 브람스는 전 29살쯤 만났어. 피아노 과외도 하고 했는데 친해지기 전에 벌써 이 엘리자베트는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만나긴 하는데 소울메이트. 왜냐면 엘리자베트가 워낙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엘리자베트 이 사람도 좀
오래 살긴 하지만은 이 47년생인데 92년이면은 뭐 한 45쯤 됐나? 갑자기 신인물이 죽어버립니다. 예, 나이도 상당히 젊은데 이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그 엘리자베스는 브람스는 피아노 4중주 3번 작품번호 60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일명 베르테르 사정주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브람스는 자신을 베르테르에 이제 뭐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60번 중에 3악장을 엘리자베트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겨울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4중주 3번 작품번호 60은 구상을 이게 나이 들어서 완성하지만 처음 구상은 1854년, 그러니까 슈만이 라인강에 투신했을 때 브람스가 20살 전후에 교향곡 1번처럼 이것도 한 20년이 걸려서 마지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855년에 1악장을 만들고 3악장은 1875년, 그러니까 브람스 20년이 걸려서 만든 것이 교향곡 1번이 있고 피아노 4중주 3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랩소디 작품을 몇 개 엘리자베트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작품번호 79번을 1번, 2번 있는데 헌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엘리자베트는 음악적인 기질이 뛰어나서 많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교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소울메이트입니다. 어쨌든 엘리자베스는 1892년에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브람스는 1897년에 죽는데 브람스보다 나이도 14살이나 젊은데 빨리 죽게 됩니다. 쭉 보면은 앞에도 그렇지만 결핵, 뭐 심장병 이런 거로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많이 죽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감염병이 많아서 감염병을 하고 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그 균이 남아서 심장에 뭐 내막의 심장염으로 많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천국에 간 브람스라는 화가 오토빌러의 그림입니다. 여기가 바가 있고 왼쪽에 이제 바거너 벳바가 있고 오른쪽에 비토벤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람스가 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슈만입니다. 슈만. 그 다음에 버르크너 맨델스존이고, 뒤로 돌아보고 있는 슈베르트, 머리카락 보니까 리스트, 그 다음에 폰 빌러 베를리오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브람스의 예인들에 관해서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